네, RPM 98쪽에 602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좀 써놓고 이 비누를 4개씩 한 세트로 판매한다 그랬으니까 이 4개가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4인 그런 표본들을 뽑았을 때 그 비누 4개의 무게가 392g.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은 표본을 뽑으면 그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는 4개짜리 표본을 뽑았는데 그 4개의 무게의 합을 얘기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비누 4개의 무게가 392g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392를 4로 나눈 것이 그 비누 4개의 평균 무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98이 되겠죠? 이 98이 바로 그 X바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16g이라는 것도 비누 4개의 무게의 합이니까 이거를 또 4로 나눠주면 이게 104가 되겠죠? 결국 이 문제에서는 비누 4개의 평균 무게인 표본 평균 X바가 98 이상 104 이하 요렇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평균으로 말하지 않고 비누 4개의 무게의 합으로 말해줘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런 그 확률을 구할 거고요.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요렇게 변하겠죠. 평균은 똑같고, 자, 분산이 지금 64니까 64를 4로 나누면 16이죠. 그럼 요거는 4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이것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끝났죠? 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 시켜보면 98은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요. 그리고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의 확률이면은 요 두 칸을 더해주면 되죠. 자, 더해보면은 0. 얼마인가요? 5, 3, 2, 8. 네, 요런 확률이 나오겠고 이 확률로 몇 개냐면 5,000개의 세트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5,000개의 세트예요. 그럼 그 5,000개의 세트 중에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 그러면 5,000에다가 이게 정품으로 판정될 확률이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00 곱하기 0.5328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만분의 5328이잖아요. 만분의 5328이면 나눠주면 2분의 5328이니까 계산하면은 2664인가요? 맞나요? 네, 2664개가 정품으로 판정이 된다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605번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120. 또 써놓을게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음료수 중 이미 추출한 N병. 표본의 크기를 지금 안 알려줬어요. 표본의 크기를 그냥 N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그때 표본 평균은 120, 루트 n분의 5를 표준 편차로 갖는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x바가. 그쵸? 자, 그럼 그 상황에서 x바가 119부터 121 이하일 확률 그랬으니까 자, 요거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19부터 121 이하일 확률 요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119에서 120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자 표본 편차가 지금 요거니까 표본 편차로 나누면 루트 n분의 5가 되겠고요. 이제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뀌었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키면은 자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0.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x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경계선들은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요.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과
플러스 5분의 루트 n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두 지점의 확률이 딱 0.9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딱 놓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부호만 반대니까 서로 요렇게 딱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좀 더 멀어져야 되나요? 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있을 확률, 여기에 들어갈 확률, 자, 요 확률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확률이 0.9보다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먼저 얘가 딱 0.9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 자르면은 요쪽이 0.45, 요쪽이 0.45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편의 값이 자 1.6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1.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돼주면 그러면 딱 0.9가 돼요. 그럼 0.9보다 이 넓이가 더 넓어진다. 이거 이상이다.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이 라인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벌어지고 얘는 요렇게 벌어져야지 확률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5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자, 5분의 루트 n이라는 값이 딱 1.6이면 정확하게 0.9라는 확률이 나오는 거고 얘가 만약에 1.6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넓이가 0.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5를 곱해주면은 루트 n은 8 이상이다가 되겠고 제곱해주면 n은 64 이상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64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 그 그래프의 모양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좀 막히는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네, 100쪽에 61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문제죠. 문제를 좀 읽어보면 표준 편차가 2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미 추출한 학생 25명, 그럼 딱 옆에다가 n 값은 25구나 이렇게 써주시고 그 25명이 한 세트의 표본인데 그들의 평균이 66이 된 거니까 저 66은요 한 세트의 표본의 평균인 x바가 되는 겁니다. x바가 66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 m 이것을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이 알파 퍼센트, 알파 값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뢰도 계수가 이 중에 어떤 값이 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신뢰도를 알아야 이쪽 넓이를 보고 요 상수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신뢰도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뢰도 계수가 요때의 신뢰도 계수를 K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신뢰 구간을 찾아보면 66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이니까 5분의가 되겠죠. 또 공식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표본 평균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k 분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가운데 모평균이 있고요. 반대쪽은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바꿔준 요렇게 생기는 거. 요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죠. 요 k 값은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고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시그마 자리에 20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모평균이 들어올 거고 반대쪽은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요렇게 생긴 것을 써주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보니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대요. 58.48부터 73.52까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잘 비교해보면 결국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됐다는 얘기냐면 이게 7.52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66에다가 7.52를 더해야 73.52가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7.52가 된 건데 요 5분의 20은 이제 4라고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4K가 7.52라는 얘기고 그러면 K 값이 얼마인가 나눠보면 K 값은 10
1.88인가요? 1.88. 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K 값이 1.88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이고요. 얘는 자, 0.47이라는 넓이를 만들어내는 상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양쪽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0.47, 이쪽으로 0.47 둘이 합치면 넓이는 0.94가 되겠죠. 그러면 0.94라는 넓이는 신뢰도 94%를 의미하니까 자, 답은 94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102쪽에 62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정규분포가 그러니까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크기 n이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평균을 신뢰도 96%로 한번 그러니까 두 번 지금 추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도 96%로 추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신뢰도 96%는 요 넓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Z가 2죠. 그럼 요때는 우리가 신뢰도 계수 K를 2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요거는 지금 몇 %인지 모르니까 여기서의 신뢰도 계수 K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신뢰 구간을 써보면 요때는 X바 X 요거는 지금 표본 평균이 두 번 아니죠. 그죠? 표본 평균은 하나겠죠? 그럼 표본 평균 하나니까 x바에서 자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2죠? 2 곱하기 루트 n분의 6분의 그리고 시그마는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부터 자 똑같이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지금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그 신뢰 구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B-A라는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B-A라고 하는 거는 자 요게 A고 두 번 바꿨네요. 이렇게 바꿔야죠. 자 요게 B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을 B-A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B-A는 자 뒤에 걸 앞에 걸 빼니까 X반은 사라지고 요게 지금 그 3분의 2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두 개가 되면서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B-A라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3분의 4예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이제 3분의 4를 넣어보면 결국 D-C가 자 D-C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2분의 1에다가 3분의 4를 곱한 거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 이제 신뢰 구간을 써보면 x바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자 6분의 2는 똑같죠?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도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인 D-C는 요거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빼면 요거는 지금 3분의 2K가 될 겁니다. 그죠? 3분의 2K 그럼 3분의 2K가 지금 3분의 2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도 계수가 1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신뢰도 계수 1이면 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자 Z가 1인 순간을 보면 되죠. Z가 1인 순간의 확률은 0.34인데 역시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이 0.34 이쪽이 0.34 합치면 0.68 그럼 0.68이 바로 신뢰도로 얘기하자면 68%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은 68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3쪽에 62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신뢰 구간 중에서도 특히 B-A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B-A는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얘는 당연히 어떻게 생길 거냐면 2배의 신뢰도 계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놓고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요 놈을 놓고 신뢰도를 낮추면서 여러분 신뢰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을 짧게 만들어주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신뢰도는 내가 추정한 구간 내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간을 좁게 추정을 할수록 이 좁은 구간 내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작아지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구간이 넓어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K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머릿속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면 신뢰도 계수 K는 커진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1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그랬으니까 요 K의 값을 지금 줄이겠다는 얘기죠. K의 값을 줄인다. 그러면서 표본의 크기는 요 놈인데 요 놈은 늘린대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K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자, 분모에 있는 애가 커지면 얘도 역시 이 전체 값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둘 다 이 전체 값 b-a의 값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b-a의 값은 감소할 겁니다. 작아지겠죠?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라고 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n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모표준 편차도 당연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집단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결국 K 혼자 결정하는 건데 b-a의 값이 작아진다. b-a의 값, 그러니까 요거 전체의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K의 값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른 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K가 작아지면 신뢰도는 아까 같이 움직이는 거였죠? 그래서 요 말은 맞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b-a의 값은 표본 평균의 값과는 관계가 없다. 보이죠? 그죠? 자, 요거 표본 평균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표본 평균이 커지든 작아지든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럼 2번, 3번이 답이고 4번도 한번 살펴보면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된다. 자, 보세요. 요 시그마 원래 일정한 거고 K도 지금 일정하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n에 들어가는 값이 4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똑같은 식에서 여기 n자리가 4n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루트 안에 생긴 요 4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 자, 이렇게 되겠죠? 2루트 n이 되겠죠? 2루트 n이 될 거니까 분모에 2가 하나 생기면서 전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요거의 값은 2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자, 신뢰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K값 고정, 얘는 원래 고정.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그러면은 요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게 줄어들면은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 전체 값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b-a 값이 작아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은 2번과 3번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네, 6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위에 있는 629번과 마찬가지로 요 실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자, 실뢰 구간의 길이 b-a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위에 문제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신뢰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K 값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모집단 자체는 고정돼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가 요 n자리에 들어갈 값이 16배가 된대요. 그러면 다른 건 똑같은데 요 n자리에 16n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16n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4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뀔 테니까 결국 4라는 숫자 하나가 분모에 추가가 된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배가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요. 자, 표본의 크기 일정. 요거는 원래 일정. 그 상태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신뢰도 계수가 커진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뢰도 계수가 커지면 그 표본 뭐죠? 신뢰 구간의 길이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근데 작아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 식으로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내가 추정한 구간 내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간을 넓게 설정을 할수록 모평균이 그 안에 들어있을 확률은 커지죠. 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커져야 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동일한 표본을 이용할 때 모평균의 신뢰도 99%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동일한 표본을 이용할 때라고 하는 것은 x바의 값이 같을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신뢰 구간이 신뢰도 95%짜리죠. 요게 95% 신뢰 구간입니다. 99% 신뢰 구간은 요거랑 똑같은데 상수가 신뢰도 계수가 2.58로 바뀌어 있는 거죠. 요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99% 신뢰 구간인데 둘 다 똑같이 x바라는 같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도로도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죠? 같은 x바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구간을 만들었는데 95%는 요만큼 가서 여기서 잘랐고 99%는 더 많이 가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99%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을 완전히 포함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x바 값이 똑같기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디귿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표본을 뽑아버리면 x바의 값이 위에 줄 아래 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폭은 더 넓더라도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동일한 표본을 이용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x바 값이 똑같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무조건 폭이 넓은 애가 폭이 작은 애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